사업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활짝 여시고 귀도 활짝 여시고 오늘 아주 이렇게 좋은 뭔가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사업 설명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진영 국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샤론마주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소개해 주신 김남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탑센터 전체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종 줌 미팅을 통해서 소그룹 단위로 계속 미팅은 진행 중이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탑센터 전체 가족들 모시고 이런 시간 갖게 돼서 가슴 떨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 간단히 소개드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설명이 1시간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제 사업 설명 앞에 간단히 좀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첫 직장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나름대로 또 뭐 괜찮다고 하는 직장들을 다녔고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2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퇴직 후에 다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쓴 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 받아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은퇴가 다가온 시점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미국계 반도체에서 근무할 때 회사 임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메이를 제가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애터미를 보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다단계는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유지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는데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랜 시간 걸쳐서 직장 다니면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시는 사장님 계시면 꼭 한두 번 미팅 참석하지 마시고 한 5번, 6번 지속적으로 미팅을 참석하셔서 이 안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회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오늘 회사 소개 시작은요,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짚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의 시대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서 16세기 중반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었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발견했고 그 발견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인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변화의 시대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는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패널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추기경님이 천국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놀랬죠. 그 패널분 말씀이 기독교의 코페르니쿠스적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어떤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 그거를 우린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과거는 지난 수천 년, 인류가 시작된 역사로 보면 수만 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냐?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이동했습니다. 아닌가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밥을 먹기 위해서도 접속. 그렇죠? 배달의 기수 접속해야 돼요. 요키오 접속해야 돼요. 그죠? 또 학교를 가나요? 코로나로? 안 가죠. 뭐예요? 접속합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끝나도 대기업의 많은 6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회사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류는 이동해서 접속으로 변화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를 증명하는 것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MIT 4년을 1년 온라인 독학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MIT 공대는요, 실제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센 데죠. 근데도 그것을 인터넷 강의로만 4년 과정을 1년에 끝낸 친구죠. 학교에 갔나요? 학교에 접속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게 누구냐? 결국은 인류라는 거죠. 어떤 인류? 핸드폰을 든 인류, 스마트폰을 든 인류, 전 세계 인류의 70% 이상, 조만간 80%, 앞으로 1년 뒤면 인류의 80%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과거에는 정보의 바다였는데 지금은 사람의 바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심의 연결이 새로운 경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예측한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보면, 우리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님이죠. 매년 출간을 하고 있죠. 이 책을 똑같은 제목으로, 연말에 출간을 하는데 출판을, 트렌드 코리아 2021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란 얘기죠. 사실 우리는 2030년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흐름은 이동해서 접속으로 변화는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천천히 변화가 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이상 미래가 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속도를 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세미나에서. 세상의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년에 1개국, 2개국 진출하던 세계 국가를 1년에 4개국, 5개국, 6개국씩 진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변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헷갈릴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또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에서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죠. 한 얘기입니다. 2021년 올해죠. 올해는 과거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2030년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변화의 거의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이 변화의 속도는 예측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든 뭐 플랫폼 시대든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 너무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한정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좀 잘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2020년 우리나라가 G7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보다 1인당 GDP가 앞섰다고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랑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뿐만 하고 이제 자연 사망까지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최대폭으로 감소한 나라입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근 10년 내에
그 얘기는 뭐냐?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는데 어떤 펀더멘탈하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GDP인데요. 이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이 GDP 공식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정보 지출, 순수출.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국가입니다. 무엇으로 성장했죠? 수출입니다. 순수출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으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했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미국 주도의 FTA 어떤 세계 무역 기구에 의해서 주도된 미국 주도의 경제였죠. 왜? 미국의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죠? 미국은 이제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강요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원만하게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훨씬 넘죠. 근데 그 반도체조차도 요번에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어디다 투자하죠? 미국의 텍사스에서 투자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났죠. 결국 이런 위치를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년 동안 무엇으로 지탱해 왔느냐? 민간 소비는 계속 줄여져 왔습니다.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무엇으로 버텼죠? 국가의 정부 지출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정부 빚이 늘었고 지금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국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맨 상단이 국민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인데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늘었는데 실제 소비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고 집값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고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가계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품목별 소비 성향의 변화를 봤더니 식료품, 의류, 오락, 교육, 음식, 숙박 모든 이런 소비 분야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됐다. 지금 소비가 주는 거의 모든 분야가 아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교육에 쓸 돈이 있을까요? 쓸 필요가 없죠. 오락문화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죠. 식료품, 의류, 신발 대부분 애들을 위해서 씁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과거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애들이 지금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죠. 27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자, 작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를 경험합니다. 2020년에.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대비.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인구 감소를 겪게 됩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이보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감소는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꽃피는 순서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산대학도 4명 중에 3명이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지방의 국립대들조차도 버틸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한 5년 뒤쯤 나타나려고 예상했던 교육 정책들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죠. 지금 올해 아는 지방대들이 이미 정원 미만이 돼버렸습니다. OECD 꼴찌 국가입니다. 출산 연령이 2014년에 한국 첫 출산 연령이 31세로 OECD 꼴찌 국가였는데 올해 33세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9년에 불과 5년 만에 33세, 2세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33세에 아이를 처음 낳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젊은 세대들이 출산 파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언제 출산을 파업합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2세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출산율 0%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 0.84명이 작년이고요. 올해는 예상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했고, 또 아이를 점점 안 낳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천천히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했고, 유엔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많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정말 중요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 젊은 세대가 없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고령화, 일자리, 경제 저성장, 많은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속에서도,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기회는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통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는 동안 4번의 유통의 혁명을 거쳤습니다. 처음은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 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화폐가 생겼고, 그 화폐로 교환이 시작되는 직거래가 시작됐고, 그것이 수만 년 동안 진행이 됐고, 수천 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오프라인 유통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유통 4.4,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통과 온라인이 동시에 함께 접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온오프라인 연계 구매자 비중이 전체 비중의 63.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족이라고 하죠. 또 거꾸로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합니다. 지금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전 세계의 완전히 탑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지금 다 독점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오프라인 리딩 업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은 온리, 오프라인 온리의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통생태계의 혁명적 변화를 보면 온라인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2자리 숫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성장을 했죠. 오프라인 어떻게 됐죠? 당연히 도태됐죠. 롯데마트가 창사 이래로 최초로 전 직원, 부장까지 전 직원을 지금 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이죠. 전 직원입니다. 부장까지 지금 모든 직원. 지금 롯데백화점의 지점장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과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대입니다. 40대 초반입니다. 롯데백화점의 지점장들의 나이가. 이유가 뭘까요? 1년 맡겨보고 성적 내면 연장계약, 선정안 못 내면 퇴직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근데 여기서 보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소비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벌려고 그래요? 계속 과거에서 벌려고 한단 말이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빨리 나의 사고를 미래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마우로 기행 교수가 축의 전환에서 얘기한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임계점이다. 그때는 준비할 틈도 없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동된 돈, 소비자는 어딘가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그죠? 소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딘가에선 소비를 합니다.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소비하죠. 어디서 소비? 엄마가 나 임신했다고 어디 다녀요? 병원 다니죠? 그렇죠? 또 태교에 필요한 음악도 뭐 끊어서 듣고 과거에는 뭐 그랬죠. 예,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죽어서는 또 낙골당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아무튼 뭐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맺히는 그 순간부터 예, 소비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라는 말의 뜻을 가만히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써서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정말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그죠? 써서 없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써서 없어지게 하느냐? 우리나라 4인 가족, 1인 가족부터 5인 가족 평균 내봤더니 평균 245만 7천 원을 씁니다. 매달. 2019년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왕 해야 될 소비라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왕 해야 될 소비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마트나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요. 평균 0.2% 정도를 적립해 줍니다. 작게는 0.1에서 정말 많이 주는 데는 0.5%인데 그건 극히 드물고요. 평균 0.2%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쓰면 2만 원 정도가 쿠폰으로 나옵니다. 현찰도 아니고. 다른 제품을 살 때 할인 쿠폰. 이해되시죠? 또는 교환 쿠폰. 0.1%다. 그럼 10,000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1,000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생필품을 한번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애터미에는 두 가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회원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애터미 전용 쇼핑몰, 회원 전용몰과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아자몰이 있습니다. 여기선 3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취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캐시백 때는 캐시백 전환율이 몇 퍼센트냐? 6.5%입니다. 6.5% 이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썼을 때 얼마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만도 65만 원. 100만 원을 소비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리펀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금액인가요? 기존 유통과 대비? 몇 배? 0.2% 대 6.5% 몇 배죠? 포인트도 적립률이? 32배. 그럼 어디서 소비해야 돼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 다 떠나서.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애터미는 100% 소비자 고객 만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제품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갖고 오면 반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반품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애터미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애터미 제품 3만 가지 중에서 한 60가지 정도만 추려서 한번 소비를 해보자,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번 달에 내가 주문할 거 제 소비자한테 체크 받아본 거예요. 제가 받아봤더니 한 달에 21만 3,500포인트 정도가 소비가 이분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이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에 250만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것을 캐시백으로 전환했더니 26만 원 정도가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만도 현금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리펀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애터미는 내가 쓴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용한 것과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매출을 적립해서 나한테 보상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들의 연결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심의 연결이 부과되는 시대라고요. 지금까지의 소비는 써서 없애는 사람들이었다면 애터미에서 소비는 뭐가 생겨요?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포인트가 높다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좋으냐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파냐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돼야 되겠죠. 애터미 공기청정기 주요 항목들을 분석해 봤더니 애터미 제품이 우리나라 굴지의 L사, S사, W사 쭉 비교해 봤더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넘칩니다. 모터 2개짜리 사양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터미는 68만 원, L사는 130만 원, S사는 150만 원, W사는 160만 원. 이거를 렌탈로 돌렸더니 300만 원, 400만 원대예요. 다른 거는. 소비자가 공기청정기 하나만 바꿔도 얼마를 이익이다? 단순 그냥 구매 패턴으로 가도 90만 원 이상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하나만 바꿔도. 근데 애터미 잘 아시죠? 애터미 필터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 연간 10만 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띄고. 이해되시죠? 자, 전 국민이 많이 드시는 홍삼입니다. 홍삼 왜 드세요? 홍삼? 맛이 좋아서 드시나요? 그거 아니죠? 사포닌 때문에 드세요. 진세노이드 때문에. 왜? 이것이 우리의 면역을 지켜주니까. 진세노이드 함량이 한 1g당 20mg가 들어있는 이런 굉장히 고함량 이 홍삼 제품은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20mg가 한 달에 4만 원. 다른 제품들 보면은 애터미보다 떨어지는데도 가격들이 비쌉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애터미. 예. 모든 제품이 그러하다면, 모든 제품이. 이거 한번 건강 영양제 한번 볼까요? 종합 비타민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아메이 영양제를 비교해 봤더니 23가지 성분 중에 아메이가 애터미보다 성분이 높은 건 딱 5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애터미가 높고요. 천연 성분도 애터미 27가지, 아메이 19가지. 근데 가격은 아메이 홈페이지 가면 85,000원입니다. 지금. 애터미 얼마? 한 달분이 17,500원. 어디 거 드셔야 돼요? 애터미. 아메이 한 사람 먹을 걸 4인 가족이 다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다. 이익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건을 열심히 쓰면 수당을 받아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쓰면 그 즉시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게다가 애터미에는 제품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소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셨죠? 지구상에 포인트 없는 소비를 없애버리겠다가 목표라는 거죠.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 주에 판매됐던 제품인데 삼성전자 똑같은 그 책상용 램프죠.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61,000원? 이건 79,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네, 79,000원. 또 팬티 똑같은 모델이에요. 네, 남성용 들어오지죠. 65,000원, 네이버 최저가 8만원. 소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갖고 고민해야 돼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LG 김치냉장고가 똑같은 모델이 애터미에서 92만 9천원, 네이버 최저가가 100만 9천원. 네. 이렇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애터미 제품이 뭐가 좋다? 포인트가 월등하게 높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어디보다? 일반 유통보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소비자한테 불리한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애터미 제품이 좋은 걸 뭘로 증명해? 네, 이겁니다. 반품률이 0.19%예요. 90일 안에 사용하던 거를 주면 반품을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19%예요. 일반 유통 반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화점 반품률이요 1%, 2%대예요. 내 눈으로 보고 산 것도 그렇게 반품률이 나오는데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반품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계 최저 반품률입니다. 게다가 면도칼 경영으로 원가 관리를 통해서 10년간 거의 전 제품을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매출액 대비 원가는 35%에서 46%로 늘었어요. 원가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판매 관리비를 14%에서 11%로 낮추면서 제품을 그냥 가격을 거의 10년간 동결한 회사. 정말 여러분 10년 동안 가격 안 올리는 회사 보신 적 있나요? 박진영이 맨날 공기반 소리반 그러는데 우리나라 과자 공기반 과자반 아니에요? 점점 이제 공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애터미가 철저하게 면도칼 경영으로 품질과 가격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유통의 원칙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 쓸 수 있겠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씻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60가지 아이템만 체크해봐도 한 달에 20만 포인트 이상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자가 소비로 누적 포인트 30만 포인트 쓸 수 있다 없다? 60가지 가지고도 그렇게 썼는데 3만 가지인데 30만 포인트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에서 9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평생 한 번만 30만 포인트를 누적시키면 한 번만, 계속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매출이 30만이 달성했을 때 나한테 6만 5천 원이 캐시백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제품 싸게 썼는데 회사 쇼핑몰 소개했더니 나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쿠팡에서 좋은 제품 싸게 샀다고 소개하면 그 회원, 내가 아는 사람이 쿠팡에 회원 가입하면 그 사람이 쿠팡의 회원이에요? 내 회원이에요? 쿠팡 회원이죠. 애터미는 내 회원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싫다고요? 네, 이분들도 머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원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달에 얼마 이상 써야지만 인정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부터 생필품을 바꿔 쓰고 주변에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알렸더니 이렇게 조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나는 13만 원 정도, 또 한 단계는 6만 5천 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나는 45만 원, 그 다음에 19만 5천 원, 또 6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0년 전에 시작한 애터미가 1,500만 회원이 연결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산을 연결해서 나로부터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연결해서 시스템 소득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매출의 합이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보름간 250만 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공무원 연금이 고위직 공무원 말고요. 거의 대부분 평생 근무하고 받으시는 데가 200만 원대입니다. 수십 년을 근무해서 받는 연금이 200만 원대예요. 애터미에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든다는 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써서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뭐예요? 생비자. 써서 생기게 하는 사람들. 뭐가 생겨?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수당이 생기고 그 수당을 통해서 내 미래가 생기는 거죠. 내 가족의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뭐다? 생비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모든 가치와 이런 비전을 이해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지금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2020년에 회원이 급등한 이유는 이해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도 40%가 해외 매출이 성장했고요. 중국을 포함하면 96%가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일본 같이 전 세계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소비자 기호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애터미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이미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진출해서요, 살아남은 국내 소비자 기업 있나요? 대기업 다 포함해서? 없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다 포기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눈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유럽 화장품을 치지 아시아 화장품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2019년까지도 60배가 성장했는데 작년에는 해외 매출 포함해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포함해서 1조 9천억, 올해 3조 예상한다고 그러죠. 올해는 매출 3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올해 매출 3조가 되면 소비자한테 1조 원이 간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발표했죠.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새로 추가된 사람이 130명이에요. 새로 추가된 사람이. 전체가 아니고 추가된 사람만. 월 200에서 400 이상 받는 오토 판매사가 1년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1000명. 매출이 늘면서 소득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3조가 되면 어떨까요? 더 늘어나겠죠. 네. 자, 이렇게 이런 애터미가 이제 국내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죠. 2019년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박한길 회장님은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고, 작년 12월 달에 애터미가 브랜드 탑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LG생활건강이 받은 상입니다. 그걸 애터미가 받았습니다. 애터미 해외사업부 전무와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이게 이 다단계 회사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지탄받는 다단계 회사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애터미를 다단계 회사에 반열에 놓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여기 표시가 잘못됐는데 2021년에 새로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오픈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고 작년까지 18개국의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40개국이 오픈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부터 전달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결만 돼 있으면 나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 마트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그냥 가입해서 알리기만 하다 보면 전 세계로 소비자들이 연결되고 애터미가 처음에 17명이 사업 시작했다고 그랬죠? 첫 사업 미팅에 17명이 모여서 1,5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오픈하지 않은 국가가 오픈한 국가보다 훨씬 많아요. 오픈한 국가는 누구나 다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번을 내가 안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2020년에 애터미가 중국에서 진출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박한길 회장님은 중국 업종 10대 영향력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과경무역이라고 그러죠. 해외 직구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혁신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신용중국 10대 신용 브랜드 애터미의 인민일보사와 몇 개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신용 브랜드 10대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중국에서는 국가시장감독총국이라는 곳에서 애터미에다가 품질 관련된 3가지 부문에서 획득을 수여했습니다. 명예를.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자, 애터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 유통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업의 개념을 지키면 성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팔면 성공합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유통의 어떤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 품질, 어디보다 좋은 품질을 어디보다 싸게 팔겠다. 가격이 같다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팔겠다.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10년 이상 지켰더니 이런 회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애터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애터미 상위 매출 1위부터 5위까지 제품들을 보면 다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유산균, 치약. 치약 하나의 매출만 하더라도 웬만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연매출에 육박합니다. 3,000원짜리 치약 하나가. 그 얘기는 파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팔려 나가는 거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애터미가 이런 자발적 재구매가 가능하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애터미는 가격을 거의 올리질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가격을 거꾸로 낮췄죠. 10년 전에 30호에 팔던 해모임 이 건강보조식품을 지금은 60호로 늘렸고 가격은 76,500원 똑같이 팝니다. 대단하죠? 네.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용량 늘리고 디자인 늘리고 품질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했고 가격은 어때요? 네. 거의 동결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네. 폼 클리징도 용량 늘렸고 치약도 용량 늘렸는데 가격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10년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품질은 어디보다 좋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터미는 끊임없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점을 또 찍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디자인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IF 디자인, 스파크 디자인, 핀업, 한국의 핀업, 네. 이런 디자인 대회에 나가서 끊임없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애터미 창업자인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는 100년갈 기업으로서 반드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디자인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자인에 철학이 없는 기업은 100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제품 단가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적지만 가치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50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이 18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유통기업 중에서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신세계, 신라, 면세점, 롯데홈쇼핑 이런 기업들인데 그걸 애터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CCM 인증이라는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부서와 일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애터미가 어떤 회사다?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소비자들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뭉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삼성 다닐 때 이건희 회장이 하신 얘기가 있으세요. 삼성 자동차를 차려놓고 나랑 똑같은 뜻이 있는 사람 3명만 있다면 나는 삼성 자동차를 전 세계 탑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뜻이 같은 사람 3명만 있다면. 지금 애터미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매달 모이는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에 2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플랫폼이다 뭐다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가 세상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포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애터미 사업 전달받으시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느냐? 나 전달할 사람 없어. 참 희한해요. 그죠? 전달할 것부터 걱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애터미는 뭐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소비한다.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해서 만족해야 마트 체인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트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만족한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라고 그 마트 체인지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그 애용자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전달하겠죠. 그때서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써보니 너무 좋은데 전달 안 하면 못 버티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나로부터 전달된 소비자들의 소비 매출을 통해서 나는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같이 회사와 소비자와 공급업체가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열리는 시스템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비가 있으면요. 한번 가입했다 탈퇴한 사람 재가입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입비 냈다가 탈퇴된 사람이 어떻게 가입하냐고요. 근데 애터미는 1년간 물건 안 쓰면 가입 탈퇴되죠? 네. 또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6개월 만에 또 탈퇴되기도 하죠. 물건 전혀 안 쓰면. 그래서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한 달에 얼마 이상 쓰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로부터 딱 매출을 2그룹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아래의 회원도 마찬가지로 2명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을 다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을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미모 불문, 연결을 무한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이 바이너리 구조, 두 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항상 그 수당의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끊어버립니다.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 5단계까지만 내 매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가입시켜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애터미는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매출이 내 매출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드 하나로 전 세계 어디나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원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누구나 매출 상한선이 있어서 일매출 상한선이 있어서 월 5천만 포인트 이상은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한선에서 만난다.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5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올해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일정 소득 이상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철학과 맞닿아 있죠. 한 달에 100억 버는, 1년에 100억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1년에 10억 버는 사람 10사람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써요.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옷을 하루에 한 번 입지, 몇 번 입진 않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에 4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 이런 수당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소비자가 하나로 나로부터 연결되면 국적 불면 어디나 다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애터미는 너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픈하는 순간 베트남은 1번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베트남 1억이 넘어요. 그죠? 2배가 넘는데 그 나라에서 1번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죠? 영국 이제 오픈하죠? 앞으로 5년 안에 40개국이 애터미가 이제 진출을 하는데, 토탈, 지금 아메이 같이 애터미보다도 물건 가격이 5배 이상 비싼 회사들도 80개국에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터미는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진출할 수 있죠. 늦기는 절대 늦었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애터미는 회사 1일 총 매출액의 35%를 회원들한테 수당으로 풉니다. 70%를. 이 70%를 44%는 후원수당, 20%는 직급수당, 또 6%는 교육수당으로 푸는데요. 이거를 이제 N가를 반영해서 풉니다. 이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의 왼쪽 그룹, 소비자 그룹의 왼쪽 매출과 오른쪽 매출을 매일 정산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상 플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내하신 스폰서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당 플랜만 설명하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들어보시고요. 애터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요, 리더들이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충청도 정안에 방송국 규모의 아예 5,000명이 들어 수용할 수 있는 방송국 시설이 돼 있죠. 지금 이미 중국에도 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회사에서 직접 세미나를 중계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통용이 되는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역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전 세계 사업자들한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툴입니다.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회사들은 다 소비자들이에요. 다 사업자들. 이해되시죠? 근데 애터미는 이걸 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안쳐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안쳐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훌륭한 플랫폼, 소비를 연결시킨, 이 세상에 없던 소비를 연결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공유해서 자산을 소비자들에게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포스트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회가 앞으로 애터미가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요. 정말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더 큰 기회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애터미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굉장히 빠른 진화를 해왔습니다. 2017년에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소싱해서 전 세계에서 팔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플랫폼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포스트 플랫폼을 또 가고 있고, 거기다가 올해 6월부터 뭐가 열리죠?
퍼스널 플랫폼이 열리죠. 내 마음대로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SNS 통해서 연결만 하면 회원이든 아니건 누구나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해서 소비 매출로 연결될 수 있게요. 퍼스널 플랫폼 시대가 열립니다. 그 쇼핑몰 안에는 나의 블로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이 사업을 알리는 이런 설명들을 직접 쇼핑몰 안에 연결될 수 있게. 이 블로그를 나의 퍼스널 플랫폼을 지난 다음에 애터미 회용 전용물과 아자몰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것이 올해 시작됩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회사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강현실, 확장현실, 가상현실이 적용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적용된 이런 쇼핑몰이 또 제공이 되죠.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쇼핑몰이냐? 이런 쇼핑몰이죠. 네, 여기 게다가 이번에 이제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그 APC라고 있죠. 애터미 핏. 나의 신체 치수를 쇼핑몰에 저장해서 내가 옷을 선택만 해도 내 치수에 맞게 자동으로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고 그때 생산을 해서 저한테 배달되게. 그 의류회사로서 재고 부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보다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총망라된 이런 쇼핑몰을 우리한테 가입만 하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애터미가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것이 있는지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애터미의 퍼스트 플랫폼 아래 전 세계의 소비자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단순히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회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해서 뜻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의 유통은 대기업들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의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다 돌려주는 기업,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자는 겁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관심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부를 만든다. 그것이 서울대 유기준 교수가 얘기한 얘기죠.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99.997%는 프레카리아트로 불안정 고용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부는 0.003%만이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90년 뒤 얘기입니다. 그것의 임계점이 몇 년이라고요? 2030년. 준비 기간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자, 아무튼 최근 들어서 제가 30분 이상 사업 설명을 이 줌으로는 안 하는데 1시간으로 좀 늘려서 해서 좀 장황한 느낌도 있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애터미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애터미 사업 설명을 너무나도 유쾌하고 아주 통쾌하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홍진용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